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농심입니다. 일단 제가 항상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그런 기분 좋은 설렘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설레고 있습니다. 일단 장이 좀 하락을 해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다른 이제 변곡점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의 하락을 저 같은 경우는 3월 정도, 3월 중순부터 4월부터 이제 유동성이 마를 수 있다, 마를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조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만 기쁨 더하기 텔레그램방에 적어드렸던 글입니다. 3월 15일이죠. 3월 15일에 써드린 글이고, 자,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를 도울 경우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음에도 중국의 러시아의 경제 및 군사 지원을 강행할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 제재가 공식화될 경우 시장은 또다시 큰 변동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투자 기회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4월은 미국의 세금 시즌입니다. 1년 중 가장 돈이 마르는 달이며 특히 올해는 바이든 증세가 추가되었기에 더욱 극심한 자본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심화, 금리 인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여기에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말리는 증세된 세금 시즌까지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재들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은 턴어라운드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올 하반기 다시금 막대하게 풀릴 유동성에 앞서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3월 29일에 한 번 더 이제 글을 써드렸죠. 자, 4월을 맞이하여 바이든 증세 효과가 본격화됩니다. 유동성이 실질적으로 마를 수 있습니다. 시장만 봐도 유동성이 사그라들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여기서 더한 악재가 뜬금없이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수천조 인프라 자금이 뿌려지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천히 나아갈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실제로 어제 그리고 오늘 해서 현금 비중을 꽤나 늘렸습니다. 수익 실현을 꽤나 많이 했고 종목 수를 좀 많이 줄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이제 분석글을 올려드렸고, 사실 충분히 예상했었던 그런 장의 반응이에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흐름이 딱히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저항 라인에 부딪혀서 개파락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상당히 말랐다는 것이 이 추세만 보더라도 좀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때는 전혀 아니죠. 네, 이미 그 미국과 중국, 특히 뭐 다른 여러 미국 패권 전쟁에 휘말린 여러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폭적인 인프라 투자 규모를 지금 논할 것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SOC 자금, 그러니까 인프라 자금이 역대 최대치로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1,500조, 한 1,400조 원 정도의 그런 인프라 자금이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중국도 2,500조 원 이상의 인프라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반드시 좀 주목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인프라 관련해서는, 혹은 인프라 관련을 조금 더 넘어서서 인플레이션 관련 기업들, 혹은 소비, 핵심적인 소비 기업들은 저는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농심도 괜찮게 보고 있어요. 물론 농심 같은 경우는 가장 주요한 원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밀이죠. 밀, 라면을 생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밀이 가장 큰 원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밀의 가격이 매우 폭등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파종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늦춰진 것뿐만 아니라 아예 못한 농부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올해와 내년에 밀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런 밀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의 특성상 저는 이것도 다 좋은만 기쁨날 텔레그램방에 미리부터 분석을 해드렸어요. 최근에도 분석해드렸죠. 농산물의 특성상 사실 이런 과수요 그리고 공급이 굉장히 줄어드는 시기가 길지는 않아요.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짧습니다. 그래서 밀 같은 경우도 공급 우위 시장이, 혹은 공급 과잉 시장이 이제는 몇 년 내에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때에는 당연히 이러한 밀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음식료 기업, 특히나
이런 라면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오든 말든 사실상 일정 부분 항상 팔리는 그런 물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저는 이제부터 주가는 항상 펀더멘털을 앞선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볼 때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농심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건 맞는데 대한민국에서 1등인 것도 맞는데 그래 봤자 대한민국의 수요가 정체되어 있지 않느냐, 성장성이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국내 시장은 딱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농심의 주요 포인트는 해외 시장이에요. 참고로 이 농심의 이제 농심 2011년 기준으로 농심의 해외 매출 기준이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7천억 원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2조 6천억이죠. 한 4분의 1, 3분의 1에서 4분의 4 정도가 이제 해외에서 나온 것인데 더욱더 주목할 점은 4분의 1 정도가 매출 비중이 4분의 1 정도 해외에서 나오는데 영업이익, 그러니까 단기순이익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대략 한 40%가량이 이미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량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량보다 훨씬 더 실적 기여에 크게 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점차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기준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가격이죠. 신라면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한 하나에 800원, 한 700원, 800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하나에 1,500원 정도, 1,5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2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고가 가격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2등으로 농심의 라면 판매량이 2등이에요. 1등이 이제 도요수산이라는 이제 일본 기업인데 사실 일본 라면과 한국 라면 간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일본 라면 같은 경우는 하나에 한 1,000원 이하예요. 1,000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농심 같은 경우는 1,500원 이상, 무조건 1,500원 이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속된 말로 가장 쉽게 좀 풀어드리면 이제 일본 라면들이 갤럭시라고 치면 혹은 샤오미라고 치면 농심의 라면들은 아이폰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점유율 자체가 일단 한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심이 3위였어요. 3위였다가 지금 2위로 올라선 것이고요. 1등과 2위의 점유율 차가 4%가 안 납니다. 4%가 안 나요. 원래는 10% 이상 났었는데 이게 몇 년 만에 4%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만큼 농심의 라면에 대한 인기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미국 시장까지 1위를 차지할 경우 전 세계 라면 1위 기업이 농심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임에도 많이 팔리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 이상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다. 결국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2배 이상, 2배 정도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상 중국에서도 굉장히 영업을 잘하고 있었고요. 멕시코 인구수 1억 3천만 명의 멕시코에도 아주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동률이 90%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결국 증설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2 공장, 그러니까 미국의 제2 공장이 착공이 아니라 가동이에요.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이제 미국 시장에서만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영업이익이라던가 실적 같은 경우도 최소 3배 이상, 지금보다 3배 이상은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3년 내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농심의 주장, 의견이다. 그런데 이런 의견이 사실 신빙성이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 공장, 그러니까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8억 개 이상, 앞으로 3년 내에 8억 개 이상의 그런 미국 시장에서만 생산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결국 이쪽에 대한 Q와 P의 성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특히나 이 원재료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점차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시간은 결국 농심의 편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미리 혹은 뭐 다른 기름 같은 것들이 참고로 농심은 라면을 튀길 때 팜유를 사용하죠. 이 팜유의 가격이 예상외로 훨씬 더 폭등하게 된다면 농심의 실적에도 분명히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의구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 비용에 대한 증가율이라던가 혹은 비용에 대한 그런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농심의 비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누가 뭐래도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 두 번째로는 그런 원재료 가격일까요? 밀가격, 팜유 가격?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운송비입니다. 운송비.
그만큼 미국에 이 공장이 설치가 되고 가동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운송비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앞으로는 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가 바로 원재료 가격인데, 이 원재료 가격 중에서 이런 소맥이라고 하죠. 밀 그리고 팜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돼요. 그래봤자 한 20%, 22% 사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이 올라봤자, 참고로 작년까지 기준으로도 이런 원재료 밀 가격의 상승분이 1%밖에 안 됐습니다. 비용에 따른 그러니까 비용에 추가되는 비용이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생각보다 밀과 그리고 팜유가 차지하고 있는 팜유의 그런 부담감이 크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회사 중국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의 락다운 정책에 걸리면서 이제 이쪽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은 맞아요. 다만 락다운 같은 경우도 길게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정책인 만큼 저는 딱히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실제로 중국의 이런 식음료 제품들에 대한 위생이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나오고 있죠. 옷을 입지도 않고 맨발로 혹은 알몸으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사진이라던가, 혹은 담배를 피면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몰상식한 일들이 중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중국인들도, 특히 잘 사는 중국인들, 어느 정도의 그런 부가 있는 중국인들은 자국 제품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삼양식품은 잘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농심이 잘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하이 공장이 이미 멈춰버린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전체 매출액에서 상하이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예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매출에서 1%가 안 되기 때문에 딱히 영향이 없고요. 중국 전체가 완전하게 판매가 금지된다, 이런 있을 수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매출의 중국 매출은 10%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영향을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에는 북미 지역 쪽을 좀 보는 것이고, 가면 갈수록 캐나다라던가 멕시코, 중국까지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인데, 미국에서 이미 2등 라면 업체로 손꼽히고 있고요. 특히나 이 브랜드 가치를 본다면 신라면 블랙이 1등 했어요. 네, 맛있는 라면, 가장 좋은 라면으로 신라면 블랙이 1등 했습니다. 짜파구리가 3등, 그리고 신라면 겉면이 7등 정도 한 것이고, 다른 업체에서 조사했을 때에는 신라면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면 블랙, 신라면이 나란히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라면에 대한 이미지라던가 혹은 고급화가 상당히 잘 이루어진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 자체에서도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도 오뚜기의 선방 그리고 삼양식품의 그런 가세로 인해서 점유율이 55%대에서 50%대까지 줄어든 것은 맞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다시 55%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스테디셀러라는 것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저는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농심의 딱히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심에 대한 분석이었고, 미국의 라면 시장이라던가 일본 기업과 농심 간의 그런 비교, 국내 시장에 대한 라면 시장까지 다 같이 좀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